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나노코박스의 효능에 대해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코박스의 혈청 전환율은 99%를 보인다고 합니다. 혈청은 영어로 세럼이라고 하는데요. 노란색 액체 성분을 말합니다. 혈청은 여기 노란색 액체를 말하죠. 그 아래 혈소판이 있고 적혈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청은 일단 혈소판과 적혈구를 포함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죠. 네, 혈청은 혈소판과 적혈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적혈구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죠. 피가 붉은 건 적혈구 때문인데 적혈구가 없으니까 노란색이 됩니다. 혈청에 없는 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백혈구입니다. 우리가 혈청을 검사하는 건 면역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죠. 그런데 백혈구는 혈청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면역을 확인하는 건 T세포, B세포가 아니라 B세포가 생성하는 항체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B세포가 없어도 되죠. B세포가 만든 항체를 확인하면 되니까요. 이제 혈청 전환이 무엇인지 살펴보러 가면요. 혈청 전환은 항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B세포가 아니라 항체가 나타나는 게 혈청 전환이죠. 혈청에는 백혈구가 없기 때문에 B세포가 없습니다. 대신 항체가 있죠. 혈청을 검사해서 항체가 생겼다면 우리는 면역을 획득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체가 생긴다는 건 백신의 면역원성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항체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런데 백신을 접종하면 누구나 조금씩은 항체가 생성되긴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의미 있게 항체가 생성되어야 하겠죠. 아주 조금이라도 항체가 증가했다고 그 접종자의 숫자를 세보면 보나마나 100%일 겁니다. 그래서 최소 기준치를 정해놨습니다. 혈청 전환율은 항체가 4배 이상 증가하는 대상자의 비율입니다. 혈청이 조금 증가했다고 혈청 전환율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4배 이상 증가한 대상자만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나노코박스 백신을 맞고 항체가 최소 4배 이상 증가한 대상자가 무려 99.2%라는 것이죠. 100명 중 99명이 항체가 최소 4배 이상 증가합니다. 참고로 혈청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혈청과 적혈구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실제로 생긴 모습은 이렇습니다. 원심 분리기를 돌리고 나면 위에는 노란색 혈청이 있고 아래는 빨간색이죠.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혈청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제외한 노란색 액체입니다. 혈청에는 항체가 들어있죠. 백신 접종 후 항체가 4배 이상 증가한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인가 세보았는데 그게 혈청 전환율입니다. 나노코박스의 혈청 전환율은 99%로 100명 중 99명이 항체가 최소 4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런 나노코박스의 99% 혈청 전환율은 백신의 면역원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했다고 하죠. 그런데 어제 열렸던 자문위원회에서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원성도 추가로 확인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일부 보완 서류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베트남 보건당국은 나노코박스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백신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해주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래 보면 면역 원성에 대한 요구사항도 모두 충족했다고 하는데 이걸로 만족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원성도 확인되면 좋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덧셈을 잘하는 아이에게 혹시 고셈도 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거죠. 할 일은 더 늘었지만 이를 완수하고 나면 이제 나노코박스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도 면역 원성을 입증했다고 대대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겁니다. 같은 제조화 단백질 백신 노바백스가 변이에도 훌륭한 성과를 낸 걸 보면 나노코박스도 기대를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자문위원회에서 보완자료 요청이 나왔다고 다소 아쉬워하는 분도 계시고 별거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보건당국의 승인 과정에서 보완 서류를 요청하는 일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2018년도에 FDA는 셀트리온에게 트룩시마에 대한 보완 자료를 요청했고 셀트리온은 이내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트룩시마는 미국 FDA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완자료 요청이 나왔다고 승인이 불발되거나 반려되는 건 아니죠. 뉴스 기사 속에서 우리는 문맥을 통해 그 뉘앙스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트룩시마의 미국 현지 판매 승인을 위한 추가 보완자료. 그러니까 판매 승인을 위한 것입니다. 데이터가 미비하다는 게 아니죠.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에도 같은 문구가 뉴스 기사에 있습니다. 나노코박스의 유통 등록증 발급을 위해 보안 서류를 요청. 그러니까 유통 등록증 발급을 위한 것입니다. 데이터가 미비하다는 게 아니죠. 2021년 식약처는 네이처셀의 코로나 치료제 IND를 반려했습니다. 반려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참고로 앞서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와 셀트리온의 트룩시마는 시판 허가에 대한 것이고, 네이처셀은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대한 것입니다. 네이처셀도 처음에는 자료 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처럼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했죠. 그러나 식약처는 이렇게 보완해서 자료를 받고 나서도 일부 항목에 대해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 처리했습니다. 네이처셀은 재신청 안 한다고 하죠. 국내 코로나 치료제 개발은 포기한 겁니다. 임상 1, 2A상이니까 확신을 가지고 IND를 제출했다기보다는 한번 시도해 본 걸로 보이죠. 이렇게 좌절되는 경우는 뉴스기사 제목도 자료 보완 요청이 아니라 반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반드시 이렇게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구분하여 사용하죠. FDA 입장에서는 제약사로부터 서류가 제출되면 심사를 할 텐데 자료가 부족하면 당연히 자료 보완을 요청할 겁니다. IND거나 NDA거나 관계없이 말이죠. 이런 프로세스를 기계적으로 반복할 뿐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승인이 나오는 것이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또 자료 보완 요청을 계속하는 것이죠. 제약사가 자료를 보완해서 결국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면 승인이지만, 제약사가 결국 자료를 보완하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사실상 반려된 상태로 남는 겁니다. 셀트리온은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니까 서류가 다시 FDA로 넘어가서 결국 허가가 나왔죠. 하지만 네이처셀은 재신청하지 않으니까 서류는 접수되지 않고 네이처셀 손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돌아왔다는 그 의미 그대로 반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노코박스는 반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왜? 9월 중순에 데이터를 보완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서류를 다시 베트남 보건당국으로 보낼 것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면 윤리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자문위원회에서 빠르게 나노코박스를 재평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나노코박스의 혈청 전환율이 99%라는 사실과 자료 보완 요청과 반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